이번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면 금전소비대차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약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정해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친구 사이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무안하여 얘기를 꺼내지 못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자 메시지와 같은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대화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의 체결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확인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0대 남성 유무군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지무군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무군은 최근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했는데요. 지무군의 이야기를 들은 유무군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무군은 지무군의 사업만 믿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무군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거나 이자를 상세하게 따지자니 무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돈을 누군가에게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었던 유무군은 돈을 빌려주기 직전까지 불안함과 찝찝함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던 중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무군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민법에서 말하는 용어로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게 금원을 교부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에 따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에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금원을 빌린다는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는데요. 금액은 각자 상황에 맞춰 수정하지만 기본적인 목적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한의 방법에는 채무자가 돈을 반환하기로 협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의한 이자 납부 방법을 기재합니다. 당사자들은 협의하에 자유롭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지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의 범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약정할 때는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협의하에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없음이라고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였는데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으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20% 내에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장소와 방법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의 자택주소지에서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했지만 채무자와 약정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장소와 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면 송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작성한 계약서는 첫 장에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채권자용과 채무자용을 한 부씩 만들어 나누어 가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자 없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송금 확인서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